성형수술이 꼭 예뻐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을 세우기 위한 도전이 되기도 하죠. 10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 스스로를 바비 인형으로 만든 할아버지부터 충격적인 외계인 변신을 한 앤서니 로프레도까지, 이 이야기들은 인간 개조의 한계를 넘어선 사례들입니다. 자, 이제 세계 성형수술 기네스 기록 15가지를 하나씩 만나보시죠. 15위. 살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지만 살아버지는 스스로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바비 인형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죠. 49살이 된 시점에서 이미 100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받았고 무려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입술 필러부터 광대뼈 보형물, 여러 차례 코 성형까지 그녀의 얼굴은 수많은 시술로 완전히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리얼라이프 바비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 이야기는 성형수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례가 됐습니다. 사라에게 이 모든 건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었고 재정적 신체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미용의학의 한계를 넘은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죠. 누군가는 개척자라고, 누군가는 경고의 예로 보지만 그녀의 기록은 아마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14위. 신디 잭슨. 성형수술이 만약 올림픽 종목이었다면 신디 잭슨은 금메달리스트였을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그녀는 47에서 50, 이번에 달하는 수술을 수십 년간 받았고 약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교정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조를 택했죠. 눈매 교정 2번, 코 성형 2번, 안면 리프팅 5번, 광대뼈 보형물, 턱 축소, 턱선 재형성, 가슴 확대, 지방 흡입, 치아 미백 교정, 피부 박피, 레이저 시술 등 마치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듯 끊임없이 외모를 재설계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성형으로 개조된 여성이라 부르지만 그녀 스스로는 살아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여정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변신과 재창조로 정의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13위. 풀비아 셀리카. 페루의 정치인 풀비아 셀리카는 무려 64번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역사의 한 장을 새로 썼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조각하듯 완성해온 거죠. 성전환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시술이 아니라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풀비아는 그 과정을 한 단계 더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한계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진실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통해 역사를 다시 쓰는 인물이 됐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녀의 의료 여정은 그녀를 조국에서 선구자이자 동시에 논란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술뿐 아니라 정치 경력까지 쌓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수술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록만 봐도 풀비아 셀리카는 성형 성별정정 분야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풀비아에게 이 모든 과정은 몸과 정체성을 완벽히 조화시키는 일이었고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고 또 개인의 진실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는 엄청난 인내심과 회복력, 그리고 의사와의 깊은 신뢰가 필요했을 겁니다. 결국 풀비아 셀리카의 이야기는 성형수술 기록이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2위. 저스틴 제들리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스틴 제들리카는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조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휴먼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죠. 그는 최고의 얼굴과 몸을 갖겠다는 생각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바비 인형 남자친구 켄의 현실판을 목표로 수많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스틴은 900회가 넘는 시술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코 성형, 턱 재형성, 이두근 보형물, 턱선 보정 등은 물론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술을 받았다고 하죠. 5번의 코 성형을 비롯해 어깨 등 광대 이두근 엉덩이에 이르는 보형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몸은 마치 맞춤 제작된 인형처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스틴에게 성형은 단순한 외모 개선이 아니라 예술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성형수술 애호가라고 부르며 한계를 넘는 걸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의 여정은 수십만 달러를 들여 완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인간과 실리콘이 완벽히 융합된 외모를 갖게 되었죠. 바비 인형과 달리 저스틴은 자신의 합성미를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에게 성형수술은 자기 발견과 자신감 형성의 도구였고
누군가는 그를 찬미하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젓지만 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스틴 제들리카는 예술 정체성 수술 기술을 하나로 융합해 살아있는 조각상 같은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11위 로로 페라리. 크게 가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로 페라리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슴 보형물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프랑스 출신 예술가인 로로는 몇 번의 시술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2회의 성형수술을 거쳐 시그니처 외모를 완성했고 실리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스타덤으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현실보다 큰 스케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 덕분에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기네스북과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히 사이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외모를 무기로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엔터테인먼트 경력도 쌓았습니다. 이 변신은 단번에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각 수술은 하나의 단계였고 이를 통해 당시 의학적으로 가능한 한계를 계속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더 크고 더 화려하게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경고 논란 언론의 감시까지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로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보적인 스타일을 자신있게 유지하며 성형수술에서 더 크다는 곧 더 좋다는 공식을 몸소 증명했죠. 결국 로로 페라리는 성형수술계에서 과잉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실리콘을 진정한 스타로 만든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0위 앤서니 로프레도. 성형수술의 목표가 꼭 인간답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앤서니 로프레도는 블랙 에일리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아예 인간의 외형을 거부하고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조금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코 절제, 입술 일부 제거, 그 외 여러 얼굴 특징 제거 등 극단적인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모습은 마치 SF 호러 영화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비주얼이 됐습니다. 앤서니의 목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수많은 고위험 수술과 보디 모디피케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만든 외계 생명체 콘셉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앤서니는 이 모든 것이 자기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은 한계를 밀어붙여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드는 것이었죠. 결국 그는 성형수술이 단순한 아름다움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창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튀고 가장 바이럴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9위 데니스 에브너. 단순히 야성적인 분위기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호랑이로 변신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캣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데니스 에브너입니다. 그는 총 14회의 극단적인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호랑이와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귀 모양 변경, 수염 보형물 이식, 호랑이 무늬 문신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됐습니다. 데니스가 이런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외모 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과 평생 이어져온 호랑이에 대한 강한 애착을 외모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의 수술은 개인적이면서도 영적인 사명이자 동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호랑이 귀는 저절로 자라지 않고 수염도 그냥 생기지 않으며 줄무늬 역시 간단히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니스가 선택한 모든 시술은 영구적이고 계획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변신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의문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예술적 표현이라 봤고 또 누군가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에게 성형수술은 젊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이고 순수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8위 줄리아 그누사. 상처가 생기면 대부분은 그것을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 줄리아 그누사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문신으로 덮어 세계에서 가장 문신이 많은 여성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녀를 일러스트레이티드 레이디라고 불렀습니다. 줄리아가 문신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멋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포르피리아라는 희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생긴 수많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문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택은 단순한 가림을 넘어 강렬한 자기 표현이 되었습니다. 수백 번의 시술 끝에 그녀의 피부는 거대한 살아있는 캔버스로 변했고 그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감탄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줄리아의 이야기는 성형수술이나 신체 개조가 반드시 절개와 재형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색과 예술로 완성되는 변신일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녀의 문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 흉터, 자기 재창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줄리아 근우사는 극단적인 변신을 통해 전 세계 신체 개조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 변신이 꼭 메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7위. 맥시마 언즈. 기록을 세우는 게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목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맥시마 언즈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슴 보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무게만 무려 18kg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 한 명을 가슴에 얹고 있는 셈이지만 아이가 아니라 실리콘이라는 차이만 있죠. 맥시에게 이건 단순한 성형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작고 미묘한 변화는 잊어버리세요. 그녀는 가슴 확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보형물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휴대용 기념물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거대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마냥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허리 통증, 움직임의 불편함, 사람들의 시선 같은 대가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맥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모습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 번의 수술, 맞춤 제작된 보형물, 그리고 기록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맥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세계 기록에 이름을 남겼고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6위. 케이티 프라이스. 미의 세계에는 조용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케이티 프라이스처럼 대놓고 판을 뒤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는 버터플라이 립이라 불리는 파격적인 입술 시술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름 그대로 입술 모양이 나비날개처럼 넓고 도톰하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케이티는 단순한 리프팅에 그치지 않고 필러와 주입물을 통해 극도로 과장된 입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술은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팬들 중 일부는 조금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케이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입술 성형 트렌드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입술 성형 시술이 전 세계적으로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케이티는 이 시술을 화려하고 대담한 자기 표현으로 포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일을 따라했습니다. 과하다는 평가와 멋지다는 평가가 엇갈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트렌드를 만들었고 그 트렌드는 실제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케이티 프라이스의 사례는 성형수술이 단지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행과 산업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5위. 아만다 르포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몸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만다 르포르입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과감한 맞춤형 성형수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냈죠. 아만다의 변신에는 헤어라인 낮추기, 광대뼈 조형, 갈비뼈 일부 제거, 성전환 수술, 그리고 수많은 필러 주입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허리를 가늘게 만들기 위해 아래쪽 갈비뼈를 절제하는 위험한 수술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미용 철학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탄생이었습니다. 마치 낡은 집을 고급 저택으로 전면 리모델링하듯 그녀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아이코닉한 브랜드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하나의 고가의 브랜드 아이템이 되었고 이 모든 과정에 수백만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아만다 르포르는 끊임없이 외모를 다듬고 완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에게 성형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예술 작업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이름은 성형수술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4위. 하이디 몬테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몇 달 아니면 몇 년에 걸쳐 조금씩 합니다. 하지만 하이디 몬테그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죠. 그녀는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고 단 하루 만에 대대적인 성형 변신을 감행했습니다. 그날 받은 수술 목록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안면 리프팅, 이마 리프팅, 지방 흡입, 턱 재형성, 가슴 확대. 마치 성형수술 풀 패키지를 하루 만에 전부 해버린 셈이죠. 변화는 충격적이었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컸습니다. 신체 회복이 쉽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랐습니다. 하이디는 나중에 성형수술 중독과 싸웠다고 솔직히 고백했죠.
의사들은 그녀의 시도를 위험하고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언론은 이를 아름다움 광란의 하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자신이 과정을 통제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걸 리얼리티 쇼의 한 장면처럼 공개했습니다. 결국 하이디 몬테그의 하루는 성형수술 역사에서 가장 과감하고 위험했던 순간 중 하나로 남았고, 때로는 완벽함을 향한 조급함이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3위. 롤프 부을츠. 모든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롤프 부을츠입니다. 그는 500개 이상의 피어싱과 신체 이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죠. 여기에는 귀와 입술 피어싱뿐 아니라 두개골에 외과적으로 이식한 뿔 모양 임플란트도 포함됩니다. 이제 유니콘만이 전설 속 존재가 아닙니다. 롤프의 신체 개조는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기 표현의 방식이었고 인체의 해부학적 한계를 시험하는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 모든 건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흔히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서 아름다움을 떠올리지만 롤프의 기록은 훨씬 더 과감하고 극단적입니다. 그의 뿔은 이제 상징이 되었고 500개가 넘는 변형 기록과 함께 그는 극단적 바디 모디피케이션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의사들이 그의 선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도 롤프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작품으로 여기며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 덕분에 그는 성형과 피어싱, 임플란트를 넘어 극단적인 인체 예술의 상징으로 남게 됐습니다. 2위. 조슬린 윌덴스타인. 세계 성형수술 기록에서 조슬린 윌덴스타인의 이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캐두먼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수십 년간 이어진 그녀의 극단적인 안면 성형은 사람의 얼굴을 고양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뾰족하게 솟은 광대뼈, 길게 늘어진 턱선, 확연히 변형된 입술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자기 재창조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슬린이 이렇게까지 변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해 이런 변신을 선택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다가 도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그녀의 외모가 대중문화 속에서 매우 상징적인 이미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밈과 기사들이 그녀를 소재로 삼았고, 고양이가 당신의 혀를 가져갔다는 표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죠. 그녀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용기 있는 자기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나친 집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슬린 윌덴스타인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흐린 가장 극적인 사례로 성형수술 역사에 깊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1위. 에릭 스프라그. 극단적인 변신의 세계에서 에릭 스프라그는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단순히 몇 가지 외모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전신을 도마뱀처럼 바꿨습니다. 그 결과 리자드맨, 도마뱀 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죠. 에릭의 변신에는 혀 갈라짐, 피부 아래 뿔 모양 임플란트, 온몸에 비늘 모양 문신이 포함됩니다. 그의 피부는 초록빛과 비늘 패턴으로 덮여 마치 판타지 소설 속에서 걸어나온 생물처럼 보입니다. 그가 이런 길을 택한 이유는 단순한 외모 변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움직이고 말하는 진짜 도마뱀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며 수백 시간에 걸친 문신 시술과 위험한 수술을 감수했습니다. 혀를 갈라 두 갈래로 만드는 건 고통과 위험이 따르며 전신 문신과 임플란트는 수년간의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에게 이 모든 과정은 자기 표현의 자유였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어도 그는 성형수술과 신체 개조 역사 속에서 가장 한계를 밀어붙인 인물로 기록됩니다. 에릭 스프라그는 아름다움이 아닌 극단적인 변신이라는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